친애하는 부모님들, 보호자분들, 학급 파티가 열릴 겁니다. 오후에 금요일에 12월 16일 2020년. 아이들은 아마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탕류, 감자칩, 비스켓,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 우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모모라는 점. 아이들 가지고 오지 말라고요. 집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준비되어진 음식을. 모든 음식은 도달해야만 합니다. 밀봉되어진 꾸러미 안에 그런 상태로 그 재료들이 아주 명백하게 목록화되어진 상태로. 과일 그리고 채소들은 환영되어집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미리 포장이 됐다면 밀봉되어진 꾸러미 안에 가게로부터 제발 하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어떤 음식도 학교로 보내지 마세요. 포함하고 있는 견과류.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를.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그 재료, 모든 음식, 당신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그걸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의 지속되어진 지지 그리고 협조 감사드립니다. 리사 브라운 교장 올림. 학급 파티에 가져올 음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려고 2시간 전이었다. 제출 마감기한에.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마치지 못했다. 내 뉴스 기사를. 나는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갑자기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무리 빡세게 내가 치더라도 키를, 레버가 움직이려 들질 않았다. 두드리기 위해 종이를. 나는 시작했다. 깨닫는 것을. 모모라는 점. 내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끝마치는 게 그 기사를 제때 필사적으로 나는 올려뒀다. 타자기를 내 무릎 위에다가. 그리고 시작했다. 치는 것을 각각의 키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힘. 이걸 가지고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또는 생각하면서 뭔가가 아마도 발생했겠구나. 그 안쪽에서 나는 여러 제꼈다. 그 덮개를 들어 올렸다. 키를. 그리고 발견했다. 문제를. 종이 클립이었다. 키는 공간이 없었다.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끄집어낸 다음에 나는 눌렀다. 그리고 잡아당겼다. 어떤 부분들을. 키들은 움직였다. 부드럽게. 다시.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난 안다. 모모라는 점을. 내가 끝마칠 수 있다는 것. 내 기사를 제 시간에. 좌절했다가 안도감을 느끼게 된 전문가들, 글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말한다. 없애버려라.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각각의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만약 그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없애버려라. 자, 이거는 효과가 없다. 말하기에는. 필요하다. 더 많은 단어가 도입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적절하게 상세히 표현하는 거. 아이디어를. 말에서는 그게 필요한 것보다 글쓰기에서. 왜 이것이 그러할까? 그렇긴 한데 독자는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다. 재생 버튼.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은 쉽사리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놓칠 것이다. 많은 부분들을. 화자가 말하는 것의. 만약 그들이 놓치게 된다면 결정적인 문장을 그들은
아마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필요하게 만든다. 화자가 더 오래 얘기하는 거, 그들의 포인트에 대해서 쓰면서 더 많은 단어를 그것들에 쓰면서 그게 아마 사용되어질 것보다 표현하기 위해 똑같은 아이디어를 글쓰기에서 글을 쓸 때보다 말할 때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한가? 고객은 항상 옳은가? 그럴 적에 고객들이 돌려줄 적에 망가진 제품을 돌려줄 적에 한 유명한 회사에게 그런데 그 회사가 만드는데 부엌, 욕실의 설비를 그 회사는 거의 항상 제공한다. 대체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고객과의 관계를. 그런데 시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싫어요 라고 말해야만 하는 라고 설명한다. 보증 전문가 한 회사에 바로 이를테면 그럴 때인데 한 제품이 손상이 안 됐거나 아니면 남용되거나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기업가인 로렌 돌프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긴 한데 고객이 항상 올바르긴 한데 이따금씩 당신은 그냥 그래야만 합니다. 고객을 좀 잘라야 돼요. 그럴 때 돌프가 모든 것을 다 해봤을 때 해결하려고 불만을 그리고 또 깨달을 때 뭐뭐라는 점을 고객이 불만족할 것이다. 뭔 짓거리에도 불만족할 것이다. 그녀는 돌려버린다. 그녀의 관심을 그녀 고객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녀가 말하기에 그 사람들이 내 성공의 이유이다 라고 거절해라. 고객의 비이성적인 요구. 한 최근의 연구, 카네기 멜론 대학의 피츠버그에 있는 뭐뭐라고 불리는 연구인데 너무나 많은 좋은 것은 아마도 안 좋을 수가 있다. 그건 대절 이하의 사실을 시사한다. 교실들, 너무나 많은 장식을 가지고 있는 교실들은 원천이다라는 거, 주위 산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의 인지적 수행도에 있어서 당했을 때 시각적으로 지나친 자극을 받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가지게 된다. 엄청난 양의 어려움을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결국 그걸 가지고 끝나게 된다. 더 안 좋은 학구적인 결과들을. 반면에 만약에 없다면 많은 장식이 있지 않다면 교실 벽에 아이들은 덜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그들의 활동에. 그리고 배우게 된다. 더 많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뒷받침하고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주의력이나 집중을 찾아내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다. 그 올바른 균형점을. 무엇과 무엇 사이에. 과도한 장식과 그리고 또 완전한 부재. 그것의 부재 사이에. 아이들의 집중을 돕기 위해 과도한 교실 장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피조물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진화는 미소 짓는다. 누구누구에게, 그것들에게 모모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욕구, 소속되려는 생존 그리고 번식이라는 것들은 그렇다. 표준이다. 기준이다. 성공의 자연 선택에 의한. 그리고 형성하는 거,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유용할 수 있다. 양쪽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그리고 번식에 있어서. 집단들은 공유할 수 있다. 자원을 돌볼 수 있다. 아픈 멤버들을
겁줘서 쫓아낼 수 있다. 포식자들을 싸울 수 있다. 함께 맞서서 적들과 나눌 수 있다. 과업을. 그래서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그리고 기여할 수 있도록 생존을 많은 다른 방식으로, 특히나 만약에 한 개인과 그리고 한 집단이 원한다면, 똑같은 자원을 원한다면 집단이 일반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거, 자원들에 대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럴 것이다. 특히나 호의적일 것이다. 그 욕구에 소속되려는. 소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다. 개선시키고 증진시킬 것이다. 번식을. 이를테면 그런 것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에 의해서, 잠재적인 짝들을 접촉하는 쪽으로 가져오는 것에 의해서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특히나 유지시킴으로써, 부모들을 함께 있도록 함으로써 돌보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을. 그런데 그 아이들은 훨씬 더 그럴 것 같다. 생존할 것 같다. 만약 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진다면, 한 명의 돌보는 자, 그 이상을 가진다면, 유용성 소송에, 인간 진화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만든다. 실수를. 모모의 실수, 오로지 작동하는 거, 다니는 거, 어디를 쭉 따라서 안전지대들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놓친다. 그 기회를 놓친다.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더 위대한 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모모에 대한 두려움, 그 미지의 것,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밟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알려지지 않은 경로, 삶의 길을. 그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 충분히 취할 정도로 그런 길, 덜 사람들이 다녀진 그런 길들,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얻는 거, 위대한 보상을, 그리고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다. 주요한 만족감을 어디로부터, 그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부터. 모모인 것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은 의미할 것이다. 모모라는 점, 당신이 놓칠 것이라는 것, 성취하는 것을, 가장 위대한 수준의 당신의 목표를 당신은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 취할 것을, 그런 기회들, 그걸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당신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취하지 못할.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오기 때문이다. 어디로부터, 그런 과감한 결정들로부터. 그 결정을 당신이 취하게 되는, 쭉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용기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용기, 기회. 그래프. 위쪽 그래프는 보여준다. 점유량을 보여준다. 도시 인구의 대륙별로다가 1950년과 2020년에 각각의 대륙에 있어서 점유율, 도시 인구의 점유율 2020년도 때 그게 더 컸다. 그거보다 1950년대보다. 1950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그 점유율, 도시 인구의 점유율, 아프리카에서 그게 증가했다. 14.3%에서 43.5%로. 그 점유율은, 도시 인구의 점유율은 아시아에서의, 그것은 두 번째로 낮았다. 1950년대 때. 근데 2020년도 때는 아니었다. 계속 꼴찌에서 2등 있나? 삑. 1950년도 때 그 몫은 도시 인구, 유럽에서의 그게 더 컸다. 그것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그리고 카리브해 쪽에.
반면에 그 반대가 사실이었다. 2020년도 때. 그 사이에서 5개 대륙 사이에서 북미는 순위가 매겨졌다. 1등으로다가 그 도시 점유율에 있어서 인구에 1950년과 2020년도에 윌버 스미스는 남아프리카 소설가이다. 모모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 소설을. 스미스는 원했다. 되기를 원했다. 언론인이. 쓰면서 모모에 관해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절대로 뒷받침해주지 않았다. 그의 글쓰기를. 그리고 강요했다. 그에게 얻으라고 실질적인 직업을. 스미스는 공부를 더 했다. 그리고 되었다. 세무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다. 그의 글쓰기 사랑으로. 그는 썼다. 그의 첫 번째 소설을 The Gods First Make Mad 라는 소설을. 그리고 받았다. 20번의 거절을 받았다. 1962년에. 1964년에 스미스는 출간했다. 또 다른 소설을 When the Lion Feasts 라는 소설을 출간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적이게 되었다. 팔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유명한 배우와 그리고 영화 제작자가 샀다. 그 영화권을 샀다. 어디에 대한 영화권 When the Lion Feasts라는 그 작품. 비록 아무 영화도 안 나왔지만 이럴 거 왜 샀어 이거. 그때쯤에 그의 사망쯤에 2021년에 그는 출간했다. 49권의 소설을. 근데 이게 또 팔렸다. 그 이상 1억 4천만 권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팔렸다. 안 됐어. 안 만들었어 이거. 2022년 스프링필드 파크의 요가 수업. 인기 있는 요가 수업 스프링필드 파크의 그 요가 수업이 돌아옵니다. 즐기세요. 요가를요. 개최되는 말이죠. 공원 잔디밭에서. 만약 당신이 올 수 없다면 말입니다. 공원에. 우리와 온라인상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언제?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9월. 등록. 적어도 2시간 전까지는 말이죠. 뭐 전에? 각각의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등록하세요. 주의사항.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는요. 찾으세요. 조용한 장소를요.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몸을 쭉쭉 뻗을 수 있는 말이죠. 공원에서의 수업을 위해서는 이 매트는 안 줍니다. 예? 매트는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 거 가져오세요. 수업은 취소될 겁니다. 만약에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말이죠.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 매트 안 줘. 케네스 고등학교 워터 챌린지. 케네스가 아니네. 캐너 고등학교 워터 챌린지. 캐너 고등학교의 워터 챌린지는 새로운 대회입니다. 제한할 방법들을 모모에 대한 물 오염에 대한 제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물 오염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출. 어떻게 제출하세요. 당신의 제안서를 이메일로다가 어디로? khswater.edu로. 언제? 9월 5일 2022년 9월 5일에서 2025년 9월 23일까지. 세부사항. 참가자들은 반드시 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 팀으로다가요. 4명짜리 팀으로다가 그리고 오로지 한 팀에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요. 제한됩니다. 한 제안서로 제출됩니다. 팀당. 참가자들은 꼭 써야만 합니다. 제안 양식서를 써야만 합니다. 제공되어진 웹사이트로다가. 상금 1등 50달러 상품권, 2등 30달러 상품권, 3등 10달러 상품권.
방문해주세요. www.khswater.edu로요. 좀 더 알기 위해서 말이죠. 챌린지에 대해서. 이메일로네. 9월 5일부터거든? 제안서는 한 팀당 1개야. 제공된 제안서 양식 사용해야 한다. 맞네, 이건. 2등은 $30거든? 딩동댕동. 인간의 뇌는 그게 뭐 그렇게 밝혀지는데 쭉 쪼그라들어져 왔다. 그 부피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무한 이후부터 쭉 그게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크기에 있어서 15,000년? 30,000년 전에 단순하고 맞네. 한 가능한 이유는 대절 이하다. 많은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다는 거다. 세상에서 위험한 포식자들의 세상.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기지를 좀 가져야만 했다. 걔네들에 대해서 항상 피하려고 죽임을 당하는 거. 관계부사 맞네. 오늘날 우리는 다르게 그렇게 쭉 그렇게 다르게가 아니네. 효과적으로 길들여 왔다. 우리 스스로를 길들여 왔다. 그리고 많은 과업들, 생존의 많은 과업들, 어디에서 어디까지? 피하는 거, 즉각적인 죽음을 피하는 거에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음식을 얻는 것까지. 그게 많은 과업들이 쭉 외부에다가 외주가 되어졌다. 근데 왜 해주를 쓰고 있어 이거? 해부로 바꿔야 되고 더 넓은 사회로. 우리는 더 작다. 우리의 조상들보다. 또한. 그리고 그거는 특징이다. 가축화된 동물들의 특징이다. 뭐라는 것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더 작다는 거. 그들의 야생 사촌들보다. 가주어 진주어네. 맞네. 이것 중에 어떤 것도 아마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더 멍청하다는 거. 뇌 크기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지표인 건 아니다. 인간의 지성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마도 의미할 수가 있다. 몸을 아는 거. 우리의 뇌, 오늘날의 뇌가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것이다. 다르게 타고났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고 아마도 더 효율적으로 뭐보다? 그것들. 뇌 받았네. 맞네 이것도. 우리의 조상들의 뇌들보다. 그것은 널리 믿어진다. 뭐뭐라는 것. 특정한 약초, 허브가 어떻게든 마법과도 같이 향상시킨다라는 거. 특정 장기의 기능성을. 그리고 또 치료해준다라고. 특정한 질병들을 그 결과로서. 그런 진술들은 비과학적이며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따금씩 약초, 허브라는 건 그래 보인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증가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혈액순환을 아주 적극적인 그 시도로, 네 몸뚱아리에 의한 시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것들을 당신의 시스템으로부터.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일시적인 느낌, 황홀감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만든다. 그것을 그런 것처럼 마치 당신의 건강이 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또 약초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질 수가 있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 마치 뭐처럼 다른 어떤 방법처럼 따라서 또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도록 더 기분이 좋게. 그게 무슨 경우든 간에 그거는 당신의 몸이다. 가지는 것은 그 지성을 가지는 것, 되찾을 수 있는 건강을. 그리고 약초가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약초가 가질 수가 있는가? 그 지성을 필요되어지는, 지시하고 이끌어주는 거. 당신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되도록.
그건 불가능하다. 상상하려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약초가 아마도 네 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지적으로다가 고치는가 당신의 문제를.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불가능한지, 그게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지. 그렇지 않다면,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아마 의미하겠지. 약초가 덜 똑똑하다. 더 똑똑하겠지. 틀렸네. 인간의 몸보다. 근데 그게 진짜로 힘들다. 믿기 힘들다. 응? 약초가 인간의 몸보다 똑똑하다? 그거 믿기 힘들다. 우리는 걱정한다. 뭐뭐 할까봐.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가져갈까봐 걱정한다. 그런데 그 문제, 그만큼 흔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만큼 흔한 그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몸을 아는 점이다. 로봇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빈칸을. 커다란 창고에서, 뭐 그렇게나 흔한 창고, 그 뒤에 있는, 그 장면의 뒤에 있는 오늘날의 그 경제에, 그 커다란 그 창고에서 인간 어떤 집게들, 이것들이 서두른다. 막 붙잡으면서 제품들을 선반으로부터, 그리고 또 옮기면서 그것들을 어디로? 그것들이 포장될 수 있고 발송될 수 있는 대로. 이 그들의 귀에는 헤드폰이 있다. 목소리, 제니퍼의 목소리.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해준다. 그들에게 어디로 갈지를, 그리고 뭔 짓거리를 할지를 말해준다. 통제하면서 그 가장 작은 세부사항, 그들의 움직임에. 제니퍼는 쪼개버린다. 지시사항을 쪼개버려서, 그래서 작은 덩어리로 만든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수를, 그리고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을. 예를 들면 뭐뭐라기보다는, 짚는 거라기보다는 18권의 책을 선반으로부터 짚는 거라기보다는 인간 노동자는 그럴 것이다. 정중하게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집어라. 15권을. 그리고 나서 또 5권 집어라. 그리고 또 5권 집어라. 라고. 그리고 또 3권 집어라. 라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게 기계로다가 사람들을 좀 떨어뜨린다. 영락하게 만든다. 쇠락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기계로다가. 고기로 만들어진. 뭐뭐라기보단, 요청하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생각해라, 적응해라 라고 요청하기보단 제니퍼라는 그 유닛, 그 기계는 다 떠맡는 거다. 생각 과정을. 그리고 다루는 것이다. 노동자를 값싼 자원으로 다루는 거다. 시각적인 처리 과정이 있고, 그리고 한 쌍에 마주보는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책임성, 판단, 인내, 사회성, 협동, 판단. 지배적인 견해, 누구누구 사이에서,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지배적 견해는 뭐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활동적인, 능동적인, 적극적인 기여자다라는 거다. 그들 스스로의 발달에 있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그 안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발달에 상호작용함으로써 함께, 그리고 또 바꿈으로써 그러한 맥락을. 심지어 유아들도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그들 주변의 세상에. 그리고 만들어낸다. 그들 스스로의 발달을, 모모를 통해 그들의 상호작용. 한번 생각해보라. 유아를, 그 아이가 미소 짓는 각각의 어른에게, 그가 보는 각각의 어른,
그는 영향을 미친다. 그의 세상에.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럴 것 같기 때문이다. 미소 지을 것 같고 아기 언어를 쓸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이 놀아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에게 반응으로다가. 유아는 데리고 온다. 어른을 친밀한 접촉으로 데려온다. 어른과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만들게 된다. 1대1의 상호작용을 그리고 또 창조해내게 된다. 기회를, 학습에 대한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세상, 거기에 흥미를 가짐으로써 생각하고 또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람들, 물건들, 그리고 세상, 그들 주변에 있는 그럼으로써 개인들, 모든 연령대의 개인들은 이렇다. 그들 스스로의 발달의 제조업자이다. 그 수요,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빈칸할 수 있다. 뭐 그렇긴 한데 신선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한데 모모로 용어로 음식 마케팅에 있어서 그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자연으로의 복귀다라는 그 부분으로 그렇긴 한데 그 요구 연중 그 공급에 대한 요구, 신선한 그 농산물에 대한, 뭐, 이를테면은 부드러운 과일이라든가, 이국적인 채소, 이런 거에 대한 요구는 그걸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사용, 그니까. 뜨거운 집, 한마디로 온실, 차가운 기후에서,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의존도, 전체 품질 통제에 대해서 관리 이 온도 통제에 의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살충제의 사용 그리고 컴퓨터나 인공위성을 근간으로 한 물류 뭐 이런 것들 그 요구는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또한 기여해 왔다. 우려나 걱정, 모모에 관한 음식 낭비에 대한 사용, 언제까지는, 최적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팔게요. 그때까지는 다 처먹으세요. 이런 것의 사용은, 이런 라벨,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을 해왔다. 제도적인 폐기물에. 이 캠페인, 운동가들은 노출시켜왔다. 폭로해왔다. 그 추악한 사실, 추문을 과잉 생산과 낭비의 트리스턴 스튜어트라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인데 전세계 연대 한 명인데 반쓰레기 운동가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걸 가지고서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들을 가지고서 과잉 주문하는 것이야말로 표준적인 관행이다. 어디에 걸쳐서 소매 분야에 있어서 피하기 위해서 그래 보이는 거. 텅 빈 선반의 공간처럼 보이는 거. 근데 또 이게 결과를 낳게 된다. 엄청난 양의 그 낭비, 쓰레기를 낳게 된다. 뭐 할 때? 공급이 정기적으로 초과해 버릴 때 수요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환경적인 어떤 대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 연구에서 콜린 체리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1950년대 때 그의 참가자들은 들었다 목소리를 한쪽 귀로다가 한 번에 그리고 나서 양쪽 귀로 들었다 그런 노력으로다가 결정 지으려는 노력 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나? 사람들 말하는 거를 동시에 들을 수 있나? 인지 아닌지를 한쪽 귀는 항상 포함하고 있었다. 즉 한쪽 귀는 항상 들었다.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듣는 사람이 따라해야만 하는 이게 이제 쉐도잉이라고 불리워지는 반면에 나머지 한쪽 귀는 포함했던 거다. 들었던 거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속임수는
알아보는 것이었다. 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나? 주된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나? 그리고 또한 들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나? 당신의 다른 쪽 귀로 교묘하게, 영리하게, 또는 기술 좋게, 솜씨 좋게 체리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 그의 참가자들이 아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인지 아닌지를, 그 메시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 귀에 그 메시지가 말해졌는가, 남자에 의해서, 여자에 의해서, 영어로, 아니면 또 다른 언어로, 아니면은 심지어 구성되어져 있는지 진짜 단어로 전혀 안 됐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되어진 진화, 발전은 정보 그리고 통신 기술에 그게 혁신적으로 변형시켜 왔다. 그 역동성을, 그리고 사업 모델을 관광의, 그리고 서비스 업종의 숙박업 같은 거, 이건 결과로 이어진다. 새로운 수준과 형태의 경쟁, 누구누구 사이에,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그리고 또 바꿔놓는다. 고객의 경험을 뭐뭐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고유하고 독특한 경험들을, 그리고 제공하는 거,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그게 결과로 이어진다. 만족감이라는 거, 그리고 마침내 고객의 충성도로 이어진다. 어디로의 충성도냐 하면 이제 서비스 제공자나 브랜드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호텔. 특히나 가장 최근의 기술적인 폭발적인 어떤 발전, 향상, 관광 섹터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그건 대표되어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증가시키는 거, 경쟁성을 증가시키는 거, 서비스 제공업자들 사이에, 그게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향상시키는 거,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헛소리하고 있어 이거. 실로 참으로 정답 4번. 권한을 주는 거, 여행객들에게 모바일 접근권을 주는 거, 서비스로의, 이를테면 호텔의 예약이라든가, 항공표 끊는다든지, 그리고 또 권장해 주는 거, 지역의 관광 명소를, 그런 게 다 만들어낸다. 강력한 흥미, 그리고 상당한 수익이나 이득을 만들어낸다. 그것과 더불어서 거의 10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 세상에서와 더불어서 명백하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단연코 가장 커다란 원인은 가난이다. 79%의 세계의 배고픈 사람들이 산다. 그 나라들에. 그 나라가 순수 식량 수출국.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그런 나라들에서 굶주리는 이유는 대절이하이다. 그 제품들,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팔릴 수 있다는 거다. 세상에서, 시장에서. 그 이상으로다가, 이상? 지역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위해서 지불하고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그 이상으로다가. 현대시대에는 당신은 굶주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게 아니다. 당신은 굶주린다. 왜냐하면 당신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정말 문제는 대절이하다. 음식은 아주 커다란 계획, 체계, 그 안에서 어떤 것들에 너무 비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걸 살 수 없다는 거다. 정답은 그게 될 것이다. 지속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성향을 낮추는 거, 음식의 가격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시간대를 갖는다. 하루의 시간대.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느끼는, 그들의 최적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게 이든 아니든 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은 뭐 오후든 간에, 우리 중에 일부는 밤 인간이고 일부는 아침형 인간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느낀다. 가장 활동적이다라고 느낀다. 그 동안의 오후 시간대. 만약에 당신이 가능하다면 조직화하는 거,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나누는 게 가능하다면 당신의 일을, 그거를 중점으로 삼아라. 다루는 거, 과업들, 그게 요구하는 그 관심이나 집중력을 당신의 최적의 시간대. 그런데 만약에 그 업무, 당신이 직면하는 업무가 요구를 한다면 창의성을,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 참신한 생각을 요구한다면 그게 최적이다. 거기에 달려드는 게 네 최악의 시간대, 하루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아침형 인간이면 분명히 하라. 달려드는 거, 그 창조적인 과업에, 저녁에, 그리고 그 역이 마찬가지인 것이다. 밤형 인간에게도. 그럴 때 당신의 마음과 몸이 덜 기민한 상태일 때, 당신의 최고점의 시간대보다 그 영감, 창의성의 영감은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허락되어진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 좀 더 자유롭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럴 적에 당신의 정신적인 기재라는 것이 느슨할 때, 뭐라기보다는 꼿꼿하게 완전히 집중된 상태로 있을 때보다는, 그때 창의성이 콸콸콸 흘러오게 된다. 텔레비전은 제1의 여가 활동이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냥 또 쓰고 있다. 절반 이상 우리의 자유시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긴다. 텔레비전을 뭐뭐라고 한 방법이다라고 쉴 수 있는, 좀 관심을 꺼버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곤란함으로부터 약간 매일 말이지. 이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있다. 점점 증가하는 증거가 있다. 뭐뭐라는 증거. 우리가 더욱더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좀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그 쇼들을,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그럴 적에, 우리가 느낄 적에, 외롭다라고 느낄 적에, 또는 가질 적에 더 커다란 욕구를, 사회적인 연결고리에.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만족시킨다. 이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불행하게도 또한 그럴 것 같다. 그것은 몰아낼 것 같다. 다른 활동들을 다 몰아낼 것 같다. 그게 만들어내는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기여도를 우리 사회적인 행복이나 복지에, 더욱더 많은 텔레비전을 우리가 볼수록 덜 그럴 것 같다. 우리가 덜 자진해서 제공할 것 같다. 우리의 시간을. 또는 덜 쓸 것 같다. 시간을. 사람들과 우리의 사회적인 연결망에 있는, 다른 말로 하자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프렌즈를 보려고, 시트콤 중에 하나, 그걸 보려고 할 때마다 덜한 시간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친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연관 짓는다. 개념, 온도라는 개념을 뭐뭐랑 연관 짓는다.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한 물체가 그렇게 느껴지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만졌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들은 제공한다. 우리에게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온도에. 우리의 감각은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종종 잘못된 길로 이끌어준다. 우리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서 있다면 맨발로다가 그런 채로, 한 발은 카펫에다 두고 다른 쪽 한 발은 타일 바닥에다 둔 채로, 타일이 느껴질 것이다. 더 차갑다라고. 뭐보다? 카펫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이 똑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물체는 다르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타일은 옮겨놓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열에 의해서 더 높은 비율로다가 카펫이 하는 것보다.
당신의 피부는 측정한다. 그 비율을, 에너지 전도율을 열에 의한 뭐라기보다는 실제 온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있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재현할 수 있는 방법. 측정을 위한 상대적인 뜨거움이나 차가움, 물체의 뭐라기보다는 열 전도율이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자들은 쭉 개발해 왔다.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내 동료들과 나는 실험을 했다. 시험해보는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의도되어진 설득하려고 수천 명의 저항하는 졸업생들, 기부를 할 걸 저항하는 졸업생들. 한 메시지는 강조했다. 기회를,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는 것은 이득이 될 것이다.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나머지 하나는 강조했다. 그 기회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이 기부자들은 즐기게 될 것이다. 그 따뜻한 만족감을, 주는 것의 만족감. 만족감이나 훈훈함이란 뜻도 있어요. 빛난다란 뜻도 있지만. 두 메시지들은 똑같이 효과적이었다. 양쪽 경우에 있어서 6.5%의 별로 꺼리끼는 그런 졸업생들은 결국에는 기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합했다. 그것들을.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들이 하나보단 나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지가 않았다. 한마디로 망했다. 우리가 두었을 때, 두 가지 이유들을 한 곳에 두었을 때 주는 비율은 떨어졌다. 3% 밑으로. 각각의 이유 혼자서는 그 이상이었다. 2배 정도 효과적이었다. 그 두 개가 결합된 것보다. 청중은 이미 회의적이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종류의 이유들을 바로 기부할 이유들을 주었을 때 우리는 촉발시킨 것이다. 그들의 인식을, 대절이라는 인식,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있구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리고 그들은 방어했다. 그들 스스로를 그것에 저항해서. 위쪽에서 언급된 실험에서 그랬을 적에 두 가지 다른 이유들, 기부해야 할 이유가 주어졌을 때, 동시에 주어졌을 때, 청중은 덜 그럴 것 같았다. 설득되어질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식할 수 있었으니까. 그 의도를,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한 사회에서, 어떤 사회냐면 이제 거절하는 사회, 섭취를, 곤충 섭취를, 그 사회에서 있다. 어떤 개인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극복을 해버린 이러한 거절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를. 그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설득하는 거, 전체 사회를 대절 이하라고. 곤충들은 완전 섭취가 적합하다. 섭취에. 하지만 얘들이 존재한다. 그 얘들 안에서 이러한 역전, 뒤집어지는 것, 태도의 역전, 특정한 음식의 태도의 역전이 발생했었던 전체 사회로. 몇 가지 얘들, 지난 120년간의 유럽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얘들은 바로 이것들이다. 여기는 거, 랍스터를 아주 좀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여기는 거, 뭐라기보다는 음식, 뭐 하인이라든지 아니면 죄수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여기는 거, 뭐 여기는 거, 초밥을 안전하고도 맛있는 음식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여기는 거, 피자를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 음식이 아니다. 시골 가난한 사람들, 시칠리의 그 총구석 사람들의 음식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곤충들이 이미 섭취가 되어지고 있는데 특정 비율의 인구, 이 인구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들의 섭취를. 그리고 연관시킨다. 그것을 가난과 연관시킨다. 있다. 또한 얘들이 있다. 사람들의 얘. 그 사람들이 쭉 습관을 가져왔던 섭취하는 거, 그것들을. 그리고 권장하는 거, 그러한 습관을 창피함 때문에 낙담시키는 거, discouraged로 바꿔야 되겠네.
그리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원치 않으니까 분류되어지는 걸. 가난하다 또는 문명화가 좀 덜 됐다, 미개하다. 응? 에스터 캔즈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 인류학자인데, 만약에 섭취, 곤충의 섭취, 음식, 사치품으로서의 곤충의 섭취가 장려가 되어질 거라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개인들, 그 사람들이 제시하지 않는,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극복하게 된다. 그 생각, 어떤 생각, 그 생각 하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았던 그 생각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재평가하는 거, 그 섭취, 곤충의 섭취, 그 사람들에 의한 섭취, 그 사람들이 이미 그것들을 먹고 있는